은퇴한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게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흐르니 알겠더군요. 진짜 자유라는 게 꼭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걸요. 하루하루가 별다를 게 없습니다. 눈을 뜨면 텅 빈 집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유독 크게 들립니다. 가끔 창밖을 보면 아이들은 학교 가고 젊은 사람들은 바쁘게 출근하고 다들 제 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바라보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기분입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소리, 밥도 혼자 말도 혼자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면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그저 그런 하루였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 우편함에 쌓인 전단지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한 장. 장남 투어 3만 원으로 떠나는 특별한 당일 여행.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싸구려구나 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관광도 하고 점심도 제공되고 다 포함해서 3만 원이라더군요. 솔직히 좀 수상했죠. 그래도 그날따라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누군가와 말 한마디 섞고 새로운 풍경이라도 보면 잠깐이라도 이 공허함이 채워질까 싶었습니다. 3만 원.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제겐 그냥 무료한 일상에 던지는 작은 기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전화기를 들고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아무 기대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하루 어딘가 다녀오면 그게 다행일 거라 생각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3만 원짜리 여행이 제 인생에 가장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거요. 여행 당일 아침 버스 정류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거든요. 누구는 둘이서, 누구는 셋이서 다들 옆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혼자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순간순간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구나. 누구도 저를 이상하게 보진 않았지만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잠시 뒤 낡은 관광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출입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단정히 입은 사람. 투어 가이드라는 표식을 단 박선이 씌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향해 형식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장남 투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힘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오래도록 반복된 일에 지쳐있는 사람 같았달까요?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야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다 그럴듯한 명목을 앞세운 건강제품 판매 행사였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관광지 이야기를 조금 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건강 이야기, 제품 홍보로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점심도 별로였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에 차갑고 눅눅한 밥. 여행이 아니라 그냥 판매장에 끌려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괜히 3만 원 아꼈어야 했나?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다들 무리지어 움직이는데 박선희 씨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미지근한 커피 하나, 얼굴은 멍하니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건넸습니다.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 억지로 짓는 게 아닌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이 생각보다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길을 달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차 안에서 또다시 건강제품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혈압, 관절, 면역력. 그럴듯한 말로 노인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상술.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가격을 물었고 가이드는 능숙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나섰습니다. 여기 관광 오신 분들이지 물건 사러 온 거 아닙니다. 그 말에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선혜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매서운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 잠깐 스치는 당황함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버스는 목적지인 장자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를 품은 작은 섬, 푸른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관광 시간은 고작 1시간 남짓. 그마저도 제품 설명으로 대부분을 소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사진을 몇 장 남기고 군것질거리 몇 개를 사며 짧은 관광을 마쳤습니다. 저도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연히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박선희 씨 혼자서 해변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멀리 바라보는 눈빛. 누가 봐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때로는 등으로, 표정으로 말없이 흘러나오는 게 있잖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 좋아하세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바다 보면 혼자 있어도 좀 덜 외로운 기분 들더라고요.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몇 마디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외로움을, 서로의 고단함을 말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히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오래 혼자였구나. 해변에서의 짧은 대화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다 풍경이 점점 멀어지는데 마음 한쪽이 조금 허전했습니다. 뭔가 더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은 흘러버렸습니다. 버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피로 때문인지 실망 때문인지 다들 말수가 줄었습니다. 가이드 마이크에서 흘러나오는 건강식품 이야기도 더 이상 집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을 뒤적였습니다. 아까 사두었던 작은 사탕 봉지. 혼자 먹으려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 박선희 씨. 앞쪽 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이거 좀 드실래요? 작은 사탕 몇 알을 그녀 손에 쥐어줬습니다. 선혜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쳐다보더니 피곤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망 많이 하셨죠? 오늘 여행.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기대가 없었기에 실망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3만 원의 값어치를 따지기엔 애매한 하루였습니다. 덕분에 바다도 보고 사람 구경도 했으니 됐죠. 그렇게 둘 사이에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거라도 없으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우리 모두도 고독을 견디는 각자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로 다시 만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그렇게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2주 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그날,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호 씨?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세상 속에서 진짜 인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잠깐 눈을 의심했습니다. 낯익은 얼굴, 익숙한 목소리. 박선혜 씨가 정말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순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도 저만큼 놀랐는지 한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사세요? 저도 근처에 살아요. 세상은 넓다고들 하지만 정작 사람 인연은 이렇게 좁은 겁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그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커피잔 사이로 오가는 말들, 생각보다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날 여행 떳떳하진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묵직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 모아놓고 물건 파는 게 좋은 일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그게 제 일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선희 씨의 표정엔 피로와 자책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 말에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따라 사람들 속이고 사는 기분이 자꾸 들어서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고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그래요. 퇴직하고 나면 다 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혼자라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그녀 역시 그 외로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솔직하게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주말마다 마주쳤습니다. 같이 걷고 같이 밥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에 작은 틈을 만들어줬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사소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 그땐 몰랐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또 다른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말이면 함께 동네를 걷고 평범한 식당에 앉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곤 했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람 속이고 돈 버는 게 너무 버겁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도 자연스레 좁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엔 진짜 여행 한번 가요. 그 3만 원짜리 말고요. 그녀의 제안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여행이라 오래 잊고 살았던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목적지는 부산. 젊은 시절의 추억도 있고 바다도 볼 수 있는 곳. 출발하는 날 아침 기차역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햇살 아래 선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기차에 올라앉은 우리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첫사랑, 젊은 날의 실수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 바다가 우릴 반겼습니다. 탁 트인 수평선, 부서지는 파도 소리, 따뜻한 바람.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여행이구나.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었던 건 멀리 있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옆에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날 우리는 바다를 걷고 시장을 돌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의 남은 시간도 덜 외로울 거라는 거요. 그 여행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산 여행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산책을 하고 동네 시장을 함께 돌고 아무렇지 않게 서로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간 이유는 아마도 외로움 대신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 차릴게요. 특별한 날이에요. 그렇게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는 작은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지 않은 단정한 디자인의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된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줄만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짠 작은 목도리, 서툴지만 정성 들여 만든 거였습니다.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이거 하세요. 그녀는 말없이 목도리를 받아들고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고마움과 미안함과 오래 참아온 외로움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특별한 관계로 정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관계도 세상에 보여줄 이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존재, 필요할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 줄 사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만 지내요. 서로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인생, 이제 와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죠. 우리 이렇게 서로 곁에 있어주면 돼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깊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빠르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우리도 조금씩 나이를 더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일이 매일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했습니다. 동네를 걷고 같이 마트에 들르고 가끔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 하지만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둘이 어떤 사이세요? 그럴 때면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편하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서로의 허전함을 조금씩 덜어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말합니다. 3만 원짜리 여행으로 시작된 인연. 처음엔 그저 무료한 하루를 때우려던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제 삶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그녀가 외로움에 지쳐 있던 걸 알아봤던 것처럼 그녀도 저를 외로움에서 조금씩 꺼내주었습니다. 법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때로는 가족보다 더 깊은 존재. 그게 우리가 찾은 가장 현실적인 행복이었습니다. 함께 걷는 골목길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조용한 벤치 위에서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큰 기대도 없이 시작한 만남이 어느새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은 때로 아주 작은 용기, 아주 작은 선택 하나로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요. 3만 원으로 시작된 하루. 그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기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다 보면 문득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이야기 하나, 작은 공감 하나로도 우리의 하루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그런 작은 위로가 스며들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만 견디지 말고 조금은 서로 기대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다 보면 문득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이야기 하나, 작은 공감 하나로도 우리의 하루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그런 작은 위로가 스며들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만 견디지 말고 조금은 서로 기대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